부어버려. 안녕. 안녕. 놀랍게도 살아있는 유튜브. 촬영하지 않는 그 사이에 우리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고 핀란드로 가게 됐죠. 왜 씁쓸해? 왜 씁쓸해? 아니 너무 좋은 일인데 내가 그렇게 되기를 너무너무 바랐잖아요. 그랬는데 막상 진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한 달이 안 남았거든요. 마음이 요새 하루하루 그러니까. 찝찝해요. 난 아직도 이게 약간 여행을 가는 정도의 느낌이라 그래서 헬싱키에 왜 가는지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제 석사 공부를 하러 가게 됐고 준비는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래 했어요. 작년 내내 영어 시험을 만들었어야 돼가지고 성적을 핀란드로 결정이 나고 12월부터 원서를 한 2달가량 넣어서 한 3, 4월에 합격 발표들이 막 짜증 나면서 근데 원하던 학교 다 붙어가지고 그 중에서 골라서 가고 원하던 학교 다 붙고 백업으로 넣은 학교 다 떨어지고 그 학교들도 다 좋은 학교였지만 어쨌든 전공이나 이런 네, 것들을 여러 고려를 가지. 했을 때 여러 가지 관심사를 탐구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이 헬싱키에 있는 대학교 헬싱키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전액장학금 나 버리고 전액장학금 됐는데 원하는 내가 그거 그거 하겠다고.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이제 핀란드 간다고 하면 친구들이 너 그래서 바빠서 유튜브 안 했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제일 바쁠 때 시작했어. 순전히 나 때문이고 작년 말에 한복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하고 매동 순자. 맞아요. 뭐 글쓰기 모임도 하고 독서 모임도 유튜브도 하고 사실 딴짓 원어부대니까 맞아요, 딴짓에 맞아요. 하나.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딴짓이었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문희 언니가 이렇게 떠나게 되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촬영하기는 이제 한 1, 2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제가 헬싱키로 가지 않는 이상 당분간 네, 어렵지 제가 않을까 기다릴 해서. 거예요. 사실 되게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직장 생활 이제 꽤 오래 했는데 거의 다시 9년. 근데 다시 일반 대학원으로 가는 거니까 맞아요.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고 외국에서 하는 거면 많이들 MBA 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MBA 아니고 그냥 사회 분석하는 쪽으로 일반 대학원 가는 거고. 갑자기 유학을 결심한 이유가 갑자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석사를 해볼까 하고 이제 한 교수님을 찾아갔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좀 장기적으로 있는 거를 아시고 그럼 아예 석사 할 때 가라. 나중에 하면 영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그게 너무나 진실이었던 거. 이제 일단은 석사 2년이 계획인 거죠. 네. 핀란드로 가지만 이제 핀란드에 있는 영어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핀란드어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인사 정도만 모이모이 모이모이가 인사예요? 네. 왠지 본인 삐바, 이름이라고 삐바. 그게 근데 뜻이 정확하게 뭐야? 좋아. 굿, 좋아. 굿.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휘바 모르는 사람은 그럼요. 이제 30세대부터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핀란드 하면 아는 거 보통 자일리톨, 자일리톨, 피바, 러시아 전쟁 때문에 핀란드가 좀 그쵸. 급부상하면서 나토에 가입하면서 그러면서 뉴스에 몇 약간 번 나오고 사실 거의 대도시들에서만 살아보고 지내본 사람들이어서 제가 너무 걱정했어요. 황량하다뇨. 인구가 그렇게 없는 도시에 가서 살 수 있느냐. 근데 헬싱키 인구가 약 60만 네.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550만인데 아시죠? 서울 인구가 1000만이에요. 부산 인구가 300만이에요. 근데 수도 인구가 60만이라고 그래서 거의 강남구 인구 전체랑 비슷한 정도 수준인데 이제 나랑 조금 훨씬 크니까 인구 크고 밀도가 아주 낮은 그래서 그렇게 막 노래를 불렀잖아요. 제가. 사람 없는 데서 사람 살고 싶다. 없는데 약간 생각보다 꿈이 빨리 이루어졌고 일단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뭐 어쨌든 대학원을 가면은 같이 연구실에 있는 그쵸. 동료들이 있을 테니까. 과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언니보다 10살씩 어리고 막 걔네도 다 학부 끝나고 온 애들이지 사실. 걔네도 이제 그 대학에서는 막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 학부생들 막 18살 막 이럴 거 아니야. 18살. 저는 지금 퇴사했는데 이제 경력증명서 떼니까 과장님이 가가지고 지금 가서 문희 언니가 저보다 항상 1년 정도 빨리 그거 말해야지. 어떤 길을 우리의 가거든요. 루트가 왜 자꾸 비슷해지 않냐. 나도 이것을 모르게. 자꾸 날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따라하려고 따라한 게 아닌데 그래 일단 방송국 입사는 얘가 우연히 왔다 쳐. 또 퇴사. 퇴사는 솔직히 내가 손은 맞아. 언니보다 먼저 들었지. 퇴사를 못해서 그렇지. 얘가 먼저 들었지만 내가 더 강경했기 때문에 언니는 이제 중국을 가겠다. 아예 유학원을 등록해놓고 해서 난 아예 다 그만뒀잖아요. 등록해놓고 통보했지. 나 여기 가야 된다. 내가 어. 그걸 보고 저기로 저렇게 옮겨놔야 퇴사해야 되는구나. 퇴사를 할 수가 있구나
있구나. 그거 보고 1년 뒤에 제가 똑같이 퇴사. 똑같은 루트로 이제 저는 제가- 먼저 서울 라이프를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서울에 있는 언니를 찾아와서 나 중국 갑니다 이렇게 했더니 언니가 그때 나 광화문 시절에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나한테 록시땅 비누랑 책을 한 권 줬어요. 산호요코 책이었던 거. 맞아 사는 게 뭐라고 어. 막 이런 책이었던 거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근데 지금 책도 제목이 왜 이래 그러고 다시 저도 서울로 취업을 해서 오면서 언니랑 이제 인연이 깊어지기 둘 다 딱히 어리지 않을 때예요. 맞아요. 2018년이었잖아 19년 9년 나는 18년에 갔다 왔고 그렇게 왔더니 언니는 세 번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만나고 유튜브까지 같이 하면서 내 인생에 되게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 몇 개가 있잖아. 근데 이제 그 기둥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어제도 도서관에서 걸어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김문희가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중. 어느 정도였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되게 재밌는 게 난 되게 큰 비중인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항상 뭔가 흥미로운 계획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흥미롭게 생각하는 애 중에 하나.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와 용기가 나. 제가 또 좋아해준다. 제가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바랐거든요. 언니가 대학원을 핀란드로 가기를. 그래서 저도 이제 유럽 진출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너무 좋고 일단 이런 얘기를 뭐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발표하면 걱정을 먼저 하잖아. 우리 엄마는 늘 그럼. 실패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 괜찮으니까 망해도 돌아와라 약간 이런 얘기를 먼저 해요. 근데 이제 모세 씨는 나도 이제 가야 되나 막 준비를 해 자기가. 간다, 내가 나. 간다 그랬는데 자기가 준비. 나 핀란드에서 호떡집 한다. 이렇게. 어. 카모메 식당 하려고. 상월 식당, 뭐 이제 바그다드 카페, 뭐 여러 가지. 제가 그래서 문희 언니가 먼저 이제 떠나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내년쯤에 뭔가 저도 정신 차려보면 어딘가에 유럽 어딘가에. 헬싱키나 북유럽 쪽 어딘가에 있을 수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왜 하필 그 가보리 선택지를. 그러니까 우리 맨날 원래 보세 씨는 좋아하는 나라 취향이 굉장히 이렇게 이런 남쪽 바이브, 뜨거운 바이브, 태양의 바이브 이런 거잖아요. 추운 거 싫어. 근데 허튼 소리 못하는 나라. 나 진짜 싫어하잖아. 딱 자기 같은 나라 허튼 가잖아. 소리 싫어하고 할 말만 하고. 피곤해. 나 이렇게 막. 김문희 같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있는 도시 좀 힘들 것 같아. 그만해. 그만해. 근데 어쨌든 이제 헬싱키에 거점이 하나 생겼다 이런 그쵸?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좋네요. 여러분 헬싱키 들러주세요. 와서 밥도 좀 사주고. 온다면 밥을 사줄 게가 아니라 와서 안돼 밥도 안돼 나 사주고. 밥을 이제 못 사드려요. 돈이 없고 학생이니까. 지출비용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 오시면 저한테 밥을 사셔야 돼요. 김문희에게 일을 맡기세요. 헬싱키에서 할 수 있는 알바거리를 이렇게 주세요. 원격으로 할 수 있게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 길 떠나는 김문희를 위해서 제가 생존 키트를 준비했어요. 일단 유학생이란 생존이 걸려있는 환경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난 용비녀를 선물해주고 싶었어. 하지도 않아. 머리 잘라버렸잖아. 솔직히 그래서 자른 비녀 거야? 사줄까봐 머리 잘라버렸지. 많아요 여러분. 많은데 많습니다. 뭐야? 네, 다 먹을 거예요. 다 먹을 먹을 건데 거? 이제 하나하나 꺼내보자면 내가 요리를 안 하니까 많이 걱정되셨나봐요. 이거 그냥 물만 넣으면 돼요. 감자전 믹스. 이거 내가 해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진짜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이게 노브랜드 건데 저는 이거를 여기에 야채 같은 거 썰어 넣어서 전으로? 부침가루처럼도 써먹거든요. 혼자 먹기에는 이거 한 번에 다 하면 좀 많아요. 10장 정도 나온대요? 나는 이거 반 정도 해가지고 2번에 아. 걸쳐서 먹거든요. 오케이 네, 오케이. Easy to cook. 좋아요. 그리고 검은 깨지. 검은 깨죽. 아 이것도 가루구나. 이것도 물만 주로 넣고 가루를 많이 사오셨네요? 그래야 가볍고 여기저기 짐 쌀 때 마지막에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거 알죠? 검은 깨죽. 오뚜기가 이렇게 그 물만 넣어서 쓸 수 있는 죽이 몇 개가 있는데 잣죽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검은 깨죽은 한 번도 안 생각보다 먹어봤어요. 의외로 맛있었다. 고열량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추운 그쵸, 나라 그쵸, 갈 때? 그쵸. 아니, 흑임자 오해하시겠어. 여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겨울이 핀란드 5월까지야. 여름이 겨울이 있어. 5월까지야. 억울하네. 내가 핀란드 사람이 억울할 것 같아. 여름이 있는 나라다. 가서 진상을 밝혀주도록 하세요. 오케이. 다시 이거 똑같은 오뚜기 누룽지. 누룽지 좋지. 요것도 소분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인분 1인분씩 소분돼 있는 게 지금 5봉지 들어가 있거든요. 아플 때, 이런 때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게 좋으니까. 좋아. 아침 메뉴로 좋아. 아 이거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막 옷가방 같은데 그냥 여기저기 쑤셔가지고 어. 넣으면 5개 정도 그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알지? 틈에다 이렇게 넣는 거. 그리고 미역.
이것도 소장 미역이에요. 다른 거. 이게 유기농이다. 나 좋아하는데. 기장물산. 미역은 기장미역이지. 역시 부산 여자라 뭘 좀 아네요. 미역은 핀란드에서 구하기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일 때 이런 때 또 미역국 끓여 먹어야 제가 되잖아. 가면 또 금방 생일이라. 네. 좋은데? 이것도 5개 정도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제 미역국 끓이려면 뭐 있어야 되냐면 육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한알 육수까지? 육수를 요즘 이렇게 그냥 사탕처럼 이렇게 그래요? 안에 여기 지금 그러네요. 보이죠? 이게 한알. 응. 한알. 이게 되게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 영양제처럼 좋다. 들어가 있어요. 해물 육수 하나랑 야채 육수 하나랑. 캠핑 가는 기분인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좀 든든할 것 같아서. 이런 게 나오는군요, 요즘. 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남았어.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가져갈 것 같긴 한데 쌍화차입니다. 쌍화차. 아, 근데 이거 작아서 좋다. 가루인가요? 쌍화차. 네, 맞아요. 제가 또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네, 생필품이잖아요. 저는 홍삼 대신 쌍화차. 네. 누구 아프면 맨날 쌍화차 먹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와. 생필품 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이 정도면 뭐 가서 굶어 죽진 사진 않을 찍어야겠다. 것이다. 제가 써보니까 괜찮았던 것들. 이런 게 좋아. 이렇게 그냥 처음 사본 거 아니고. 네,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 헬스케도 한식당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일단 사 먹는 물가가 조금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죠. 웬만하면 해 먹는데 제가 요리를 잘 안 해서 약간 로푸드처럼 감자 삶아서 그냥 하고. 너무 귀찮아. 나는 요리가 너무 귀찮아. 맞아. 그래서 이제 제일 궁금증은 그거죠. 한국으로 돌아오긴 할 건가? 뭐 언젠가는 나에게로 돌아올 것인가? 내가 돌아가는 것보다 너를 오게 하는 게 내 목적이긴 한데 뭐 돌아올 걸 생각하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눌러 앉을 수 있으면 가서 눌러 살다 앉겠다. 보니까 분명히 그리울 거거든. 그럼 또 뭐 잠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꼭 핀란드에서 눌러 앉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또 뭐 이동할 수도 있고. 아, 좋겠다. 이런 유형들이 있고 두렵지 않아 이런 유형들. 너무 부럽다랑 괜찮겠어? 이 유형. 7월 초에 이제 출국해서 학기가 뭐 9월부터고 8월 말부터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기간이죠. 오리엔테이션 이 단어 너무 설레지 않아요? 오랜만이다. 오리엔테이션. 아니 근데 나는 근데 성격도 알죠. 내가 이렇게 외를 항상 달고 다니는 사람이잖아. 인생에. 그러니까 회사 생활하면 왜 저래 하는 게 너무 많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해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답답함이 늘 있었어요.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결과가 나와야 되고 맞아. 결과는 있는데 거기에 끼워 맞출 외를 찾아야 되고 이런 행위들을 막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학기라고 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새로운 세상이지 않을까? 2년 정도는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가서 부딪히면 결국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그래도 덜 낯선 나라들이 있잖아요. 언어가 조금은 편한 나라들도 있을 수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도 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에 해당 사항이 없는 아주 머나먼 땅으로 겨울왕국으로 떠나는 아니 근데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왜냐면 나라랑 궁합이 있나 봐요. 계속 알아볼수록 흥미로운 좋은 방향으로 흥미로운 나라가 있더라고. 그게 저는 핀란드였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문희 언니가 핀란드에서 인사를 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전하고 뭐 헬싱키에서도 겨울에 오로라 찍어서 보내줘야지. 오로라요? 그렇지. 열심히 네. 공부하고 건강한 라이프를 한번. 김문희의 나는 자연인이다 이 나는 핀란드 자연인이다. 기대해 주시고 또 종종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주고 가려고요. 긴김밤. 핀란드스러운 제목이라. 나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내가 진짜 긴 밤을 밤이 있는 나라로 가면서 나한테 긴긴 밤을 선물해주고.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말자. 진짜? 서운해한다. 좀 그렇다. 책 한 권 남겨주고 누구도 가면서. 자주 연락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사람 좋아하는 김보슬은. 근데 이게 이제 찝찝거리고. 자기가 근데 얘는 외로워가지고. 특징이 뭔지 알아? 내가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고 연락해. 내가 뭐 연락하지 마라 뭐 해도 신경도 안 쓰잖아. 할 거 있으면 해야지. 알고 있으면 하잖아. 아 맞아, 언니가 나한테 지금 책장 선물로 줬는데 그걸 못 찍고 있네. 왜냐면 책장에 지금 카메라 스탠드를 쓰고 있어가지고. 아니 유튜브 찍자면서 스탠드도 안 가져오고 너무 우리 지금 오랜만이어서. 어떻게 찍고 있는지 이거 내가 핸드폰으로 찍을 아. 거야. 우리 유튜브의 현실을 내가 낱낱이 공개할 거야.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해서. 촬영해요 우리. 제가 곧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헬싱키에서 만나요. 기다릴 거예요. 안녕.